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심해지는데 네. 이광수도 단종회사라는 소설을 이렇게 써놓고 너무했다 싶었던 것 같아요. 진짜요? 어떻게 네, 했어요? 그래서 네. 수양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 하나를 또 씁니다. 세조대왕이라는 이제 소설을 또 쓰는데 이거는 세조 말년의 그 모범적인 군주상 네. 이걸 그려낸 긍정적으로 소설입니다. 그린 거예요? 그런데 정작 역사 소설계에서 저 단종회사하고 쌍벽을 이루는 작품은 김동인의 대수양이라는 소설이 있어요. 1941년에 나오는 역사 소설인데 이거는 수양을 주인공으로 해서 쓰는 소설입니다. 이 수양을 주인공으로 하면서 이광수의 단종회사와 같은 이 사관이 보수적인 정통론, 그러니까 전근대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. 이 세조의 그런 어떤 업적, 네.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한 역사적인 가치로 재평가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이미 1941년에 네. 또 다른 소설가가 하죠. 그러니까 이 네. 두 개의 사관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.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네. 그 중에 어느 하나가 그것도 조선시대의 어떤 계보를 갖고 있는 이런 역사 인식이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. 뭐 역적 변절자냐 이게 시대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프로파간다로 이용될 수도 있다. 그 이미지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. 생각해 보실 네. 게 건국하고 아직 100년이 안 됐던 시기입니다. 네. 500년에 달하는 조선 역사 중에 초기 100년이고 더 자세히 들어가면 5, 60년밖에 안 됐을 때죠. 네. 조선 건국의 논리 중에 하나가 능력 있는 자가 그리고 천명을 받은 자, 그걸 할 수 있는 자가 국왕의 자리에서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아직 이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. 세종이 셋째인데 왜 세자가 됐습니까? 가장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, 적임자. 가장 적임자, 그리고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, 그런 왕에 오를 만한 사람이 누구냐? 그게 충령이다. 네. 라고 해서 왕이 됐다는 논리를 생각해 본다면 사육진 생육신의 어떤 그 충심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그 당시에 시대상에 맞게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신하가 군주를 선택한다. 라는 어떤 그런 모습. 근데 저는 뭐 여전히 전 개인적으로 네. 능력이 있고 엄청난 치적이 있다는 것과 네.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을 엎을 수 있다는 그 연결고리는 늘 옳은 연결고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 단종의 이 시대가 과연 그렇게 엎어야 될 그런 시스템이었느냐. 그래요. 과연 그 제가 여러 번 정도였느냐. 얘기했듯이. 세종의 어떤 그 탄탄한 배경 속에서 굉장히 탄탄하게 네. 올라와 있는 상태였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적장자 세수도 하고. 아니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지적을 했다. 여기에 이 변절이라는 단어까지 거두어들인다면 네. 저는 그러면 능력이 있으면 난 언제든지 엎을 수 있어야 하는 어떤 그런 명분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역사의 과오를 그래요. 우리 스스로 만드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